자, 이번 주 주제는 친절함으로 잡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꼭 개인적인 것뿐이 아니라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의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거나, 나한테 긍정적으로 보여주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우선 화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반응은 친절하지 않은 반응이에요. 근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내가 그래도 대표적으로 믿었던 사람들, 저 사람은 믿어도 되지 않을까 했던 몇몇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 그 친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게 이번 주 아슈람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숙제예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모든 움직임에서 친절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겠지만, 길을 건너는 분들도 안 친절하고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 참고 안 친절하게 운전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길을 건너는데 분명히 차를 이렇게 보고 운전자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보고 투명 인간을 본 듯 천천히 걷는다? 안 친절하다.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분명히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걸 아는데 더 빨리 달려와서 내가 그 앞을 앞지른다. 근데 보니까 나는 일리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옆으로 가려고 했다. 근데 끝까지 버티다가 간다. 안 친절하다. 이거는 다 선입견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여태껏 이 정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뒤돌아서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 내가 친절하게 행동해봤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반응을 줄 수 없다라는 마음이 확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선입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 친절함은 없다. 거기에는 의심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범죄심리학에서 아무리 연쇄살인마래도 잡혀간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면, 이게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럼 내 속을 내준다.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그 나왔던 갑자기 밤이 되면 돌변하는 그런 악마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그 악마가 여학생들을 다 이렇게 오장육부를 막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여학생을 잡았는데 그 여학생의 몸에 상처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걸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상처가 났니? 그러니까 부모에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괴물도 생각하면서 너는 내가 아픈 고통과 너의 아픈 고통이 아마 맞먹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아이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살아남아요. 결국은 어떤 공감대건 괴롭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나와 그 파장을 똑같이 해서 공감해 줄 때 가장 친절하다고 느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저 사람은 고통스러워 하면서 더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이 주저앉길 원하면서 때린 데를 또 때리고 또 때리면서 불친절하게 대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괴롭게 완전히 넉다운 되면 내가 이겼다는 착각을 해요. 이거는 완전히 불친절해요. 그럼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서 뭐라고 느끼냐면 저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잔인하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불친절함과 연결이 돼요. 어떤 생명도 소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은 반드시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모독당해서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그 사람을 먼저 서포팅하는 친절함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들 이걸 느끼셨을 텐데 예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티코가 감히 내 차를 막어? 예, 그래서 티코가 가장 작은 차였잖아요. 사람들은 작은 걸 보고 나보다 못하다고 보면 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해져요. 그래서 마치 내가 왕이냐 쥐고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건 나중에 잘 됐던 나라는 권력이 분권되어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경제와 정치가 붙어요. 그래서 힘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 나라는 망해요. 그래서 이게 힘이 완전히 분산되어 있어야 돼요. 각자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친절해야 되는데, 서로가 친절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말 돈이 많지만 티코를 그냥 옆에다가 놓고 짧은 데 다니면서 기름을 아끼기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겉포장만 보고 그거를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해요. 정우성 씨는 학교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학력이 아주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그의 정서적인 수준이나 그의 말하는 톤을 보면 그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지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겉포장으로 나온 학력이라든지 겉포장으로 나온 돈이라든지 겉포장으로 보이는 외모를 보고 결정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할지 불친절할지를 정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재래시장 갈 때보다 백화점에 갈 때 구두를 한 번 더 갈아 신는다거나 옷 매무새를 한 번 더 한다거나 명품관에 가려고 하면 조금 더 나를 치장하고 간다거나, 이게 너무 사회에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피해를 내가 받고 싶지 않아서 친절한 마음을 기대하면서 나를 꾸미기 시작해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조건 어떤 상태에서도 친절하게 대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나에 대해서 겉포장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잣대로 그 높이를 재놓고 거기에다 맞추고 서로가 괴로운 방법으로 불친절하게 마구 싸워요. 그러면 상대방들은 막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난 아니에요, 난 몰라요 라고 덮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동화책에 나오는 바람을 세게 불면 옷을 막아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따뜻한 햇빛을 비추고 따뜻하게 대하면 몸을 열고 내 몸 안에 있는 땀까지 다 배출해서 보여줄 정도로 검은 속내를 다 보인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 마을을 사기치는 사기꾼은 3년 동안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말로 그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나를 믿게 만들고 마지막에 사기를 친다. 근데 그 사기꾼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럼 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기꾼이 다른 사람한테 더 친절하게 대하는 거에 몇 배를 더 친절하게 대하며 그 사기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알토란 같은 지식을 너만 알아 라고 하면서 전해준다. 이게 심리학의 기본이에요. 의심하면 친절함은 사라지고요. 기존의 사람들이 그랬으니 당신도 그럴 거야 라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불친절한 씨앗을 던지면 상대방은 그 불을 더 크게 해서 난 아니야 라고 나의 얼굴에 던질 거예요. 어떤 사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대할 때 내 경제적인 부분이 우선 안정이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두렵고 불안할 일이 없어지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을 선택해야지 이 상황이 지혜롭게 넘어갈까 할 때 가장 친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상대에게 나누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요. 마지막으로는 친절하면 살인자에게 잡혀가서도 내 목숨은 산다예요. 그러니까 친절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디까지 친절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친절하면 나를 바보로 보지 않을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선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사람들은 믿나요, 안 믿나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게 중에 제일 불친절한 건 특히 옷가게고 만져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만지지 마세요 이러면 그 가게는 들어가지 않아요. 우선 불친절한 걸 알아요. 근데 그 자동차 딜러 중에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대요. 그분한테 만나면 몇 억짜리 차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건 단지 다른 사람보다 몇 분 일찍 가요. 회사를 가서 뭘 할 것 같아요? 손님이 차 손잡이를 잡는데 온도를 높인다.
이게 인지심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면 차를 잡는 순간 사람들은 그 온도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따뜻하네라고는 느끼지 않지만 호감을 갖게 하면서 이 차가 왠지 편하네 이런 느낌인데, 잡는 순간 냉하다고 느끼거나 잡는 순간 약간 먼지가 묻어있다고 느끼면 껄끄러운 감정 때문에 그 차를 사지 않는다. 이건 어떤 심리학 교수님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냉한 음료를 먹고 있는 심사위원은 상대방을 냉철하게 공격하고, 따뜻한 잔을 먹고 있으면서 한 2, 3분 안에 손끝이 따뜻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친절하다는 건 우선은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상대방이 건드리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시야도 되고요, 손끝도 되고, 만지는 그 숨결도 돼요. 숨결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손끝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눈을 봤을 때 따뜻함을 느끼면 내 친절함이 상대방의 지갑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삶을 열고 나에게 다가온다. 따라서 약간 외롭거나 내가 지친다거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무엇인가 작은 불친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불친절함은 뭐냐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막 입어요. 여러 개를 입어보고 네 괜찮아요 손님, 괜찮아요 손님 이러고 나오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가격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 뒤에 쌩함이 있어요. 종업원이 인사를 네 안녕히 가세요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 뒤끝에 얼음같이 느껴져요. 그 불친절함은 주변으로 퍼져요. 예, 거기 가서 옷 안 입고 옷 입어보고 안 사면 되게 눈치 보여. 아니면 친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는 거기 가서 절대 옷을 사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친절함은 뭐냐면, 옷을 수십 번 입어보고 뭐 여기저기 다 재보고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거기다 끝까지 따라 나오면서 정말 괜찮습니다. 편하게 입고 그냥 그렇게 저희 옷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한마디를 전하면 그 뒤통수에 느껴지는 따뜻함 때문에 내 가슴은 눈물이 나요. 그럼 그 감동 때문에 다음에 내가 돈이 모이면 거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친절함이에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닐까요? 특히 음식점에 가서 김치 리필해 주세요 이러면 요즘 김치값 비싼데 이러면서 주는 분과 더 드세요. 언제 얼마든지 드세요. 그렇게 맛있으세요. 하고 주시는 분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아주 작은 한마디고요. 아주 작은 눈빛이고 아주 작은 숨결이지만 내가 항상 친절한가 불친절한가를 눈을 뜨고 밝게 보듯이 상대방들도 나를 밝게 뜨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작은 눈썹의 움직임으로도 전해져요. 그래서 그 작은 움직임이 삶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그래서 친절한 사람 치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재산가 중에 불친절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독재자인 사람도 직접 만나잖아요. 그렇게 친절하대요. 그 친절함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가장 이해 못하는 건 뭐죠? 사이비 종교.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인류대 나왔는데 전 재산을 다 줘? 그리고 거기다 전 재산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으라 그러면 죽잖아요. 어떨 때 죽으라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내가 죽으면 지옥까지 따라갈 정도로 친절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친절하다는 건 온전히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친절하게 막 뛰어와서 전단지 나눠줘요. 나는 지금 양손에 잡을 게 없는데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여기에 끼고 있는 책도 무거운데 너무 친절하게 전단지를 그 사이에 끼워줘요. 친절한가요? 안 친절한가요? 그건 욕망이죠. 안 친절해요. 이기적인 거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꼭 저한테 오세요.
요가해요. 요가하세요. 여기 오면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이러고 줘요. 친절한가요? 친절하지 않아요. 그거는 내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친절함의 기준은 내가 내 욕망을 뒤로 하고 욕망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행복하고 상대방이 친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끝이 되는 예가 마라톤이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라톤을 뛸 때 목이 타서 정말 힘든데 빨리 물을 달라 그러는데 물을 먹고 올라가면 어떠죠? 절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같이 42.195인가요? 같이 뛰는 거예요. 그 짐을 들고 뛰고 끝까지 마지막 지점에 가서 그 물을 나눠줄 때 이게 친절한 거예요. 중간에 내가 욕을 먹는 건 먹는 거예요. 그냥 욕을 먹고 야 너는 그 물이 그렇게 아깝냐 안 주냐 해도 그걸 지고 가서 끝까지 마지막에 가서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친절한 거겠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진심으로 친절하고 얼마나 진심으로 상대방이 발전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했는지 그 친절함이라는 걸 내세워서 내 욕망을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친절함은 아니었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지 않으면 친절함은 멀어진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2주 3주 동안 계속 내 삶에서 얼마나 친절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면 삶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아마 친절한 분들은 주변과의 문제도 없고 삶에서의 문제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불친절하면 그 삶의 끝이 보이죠. 그래서 방송에 나와 있는 분들도 보면 친절하게 움직일 때 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보지만 불친절한 그의 모습을 잠깐 볼 때 아, 저 사람은 이제 생명이 다 됐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자에서 만나서 말할 때 누군가를 말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한 기준으로 친절한가 불친절한가 이 기준으로 볼 수 있다면 명상하는 마음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할게요.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깁니다. 끌게요.